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사학과에 재학하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외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원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김익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입생 안민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된 21학번 임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과 신입생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되게 어색하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희 그래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우리 그냥 이제 같은 역사 공부하는 사학과에 학우니까 서로 말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응형. 좋아. 혹시 시간표는 짰어요? 아직 못 짰습니다. 수업은 어떤 거 있는지 알아? 사학과니까 한국사 쪽이랑 역사? 세계 역사? 한국사 좋아해? 한국사는 어릴 때 만화책으로 많이 읽어서 친숙한 편이긴 하죠. 그 모스크바 뭐 붉은 광장 이런 걸 보니까 한번 그 러시아에 가봐서 이런 걸 보고 싶고 또 그렇게 이제 되니까 역사도 되게 그 나라에 대한 역사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전공은 어떤 거 들으려고 생각 중이야? 한국사 인문이랑 동양사 쪽인가요? 맞아요. 동양사 강도? 네. 그 수업 진짜 힘든데. 내가 시간표 약간 설명해 줄까? 일단 1학년 때 한국사 인문을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수업이 되게 재밌고 많이들 듣거든. 근데 한국사 인문 보통 뭐 배울 것 같아? 그냥 우리의 고딩 때 배웠던 것들? 혹시 고3 때 사탐 뭐 했어? 나는 생윤이랑 세계사. 생윤이랑 세계사? 나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안 하고 한국지를 세계지였거든. 그래서 지리로. 역사를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사 인문 덕분에 조금 적응을 많이 했어.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역사는 그냥 흐름을 전체를 알아가주듯이 하잖아. 반대로 대학교 역사는 좀 깊게 들어가든. 그래서 한국사 인문이 이제 대학교 역사는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알려줘. 그래서 나는 한국사 인문이 정말 도움이 됐어. 맞아. 이렇게 내가 고3 때 세계사만 하다 보니까 한국사는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 그래서 이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 그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한시름 덜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놀랐던 게 이제 고딩 때는 뭔가 딱 교육과정 안에 있는 역사를 흐름대로 순서대로 되게 배우잖아.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전공을 들어보니까 주제를 되게 깊게 파더라고.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관점이 되게 다르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또 사학과에는 한국사 말고 서양사랑 동양사도 있거든. 이제 2, 3, 4학년 올라가면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세 개를 다 아우르면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동양사, 서양사 그 중에 교수님들이 계시면 우리 한국의 사학과에는 6분이 이제 정교수가 계시는데 이제 첫 번째로 반병률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제 업계에서 권위자시거든. 매번 KBS 가면 방송에서 이제 자료화면으로 출연도 하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하고 이근명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이제 한국역사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 교수님은 송대를 주로 전문으로 다루셔. 그리고 아까 동양사 듣고 싶다고 했지. 내가 작년에 동양사 강독 수업을 들었는데 김상범 교수님이 계시거든? 되게 재밌어. 그 수업 꼭 추천해. 그리고 여호교 교수님이라고 우리 학과장 교수님인데 동북공정에서 되게 권위자셔. 동북공정 알지? 동북공정을 처음 제시한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여우 교수님이거든. 지금 우리 학과장님을 맡고 계시거든? 영상 한번 볼까? 먼저 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저희 외대 사학과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외대 사학과는 1984년에 창설되었고요. 올해로서 이제 3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학과는 이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가리키면서 다양한 분야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교과목들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과 학생들은 일단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후배 간에 혹은 동료들 간에
일단 학교 과 내에서 서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무엇보다도 수업을 듣는 외에도 학술구적 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아주 긴밀한 우위를 다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자랑스럽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선배들이 나름대로 역사학과 관련된 학예사라든가 기록관리사라든가 혹은 교사라든가 이런 직업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찾아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주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동료 교수님들은 또 하나 제가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운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구자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양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역사학이라는 과목은 인문학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습량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문학을 하는 분이니만큼 그래서 미리미리 좀 독서를 폭넓게 깊이 있게 해간다면 향후에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학생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가 역사학을 좋아하게 된 원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역사학과 관련된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저한테 충실하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 사학과에는 굉장히 우수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사학과는 2010년 중앙일보, 또 2013년 동아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수 연구력 분야에서 전국 사학과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6분의 이 교수님들이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사에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신 반병률 선생님, 그리고 일제시기를 전공하신 외국인 교수인 나라얀 선생님, 이렇게 계십니다. 특히 반병률 선생님은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명 선생님은 이 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중세사를 전공하셨고, 김상범 선생님은 중국 사회사를 전공하셨습니다. 특히 현재 이건명 선생님은 한국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역사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노명현 선생님께서는 유럽 통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현대사를 전공하셨고요. 또 학부때 전공이신 이 아랍 지역학을 살려서 이슬람사나 또 이 정보기록학 등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 되게 빵빵하지? 더 멋지신데요? 전공 수업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많이 알아보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또 사학과에 대해 궁금한 거 또 있어? 답사. 역사학과에서 답사 활동도 많이 간다 했는데 혹시 국내랑 해외 간 것 중에 국내는 어디가 좋았는지랑 그 해외를 가셨다면 그것도 궁금해요. 답사. 맞아. 답사 사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 답사가 뭐냐면 우리는 매 학기 답사를 가, 정기적으로. 지금 5월쯤에 답사를 가는데 이게 전국을 돌아.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1일 답사 있었어. 이제 답사는 그 전국을 8도로 나누어서 이제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답사에 가면은 다 같이 재미있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도 듣고 끝나면 다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 나도 되게 많은 답사를 갔는데 내가 1학년 때 갔던 게 경상남도였단 말이야. 네. 난 1학년 1학기 때 간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사실 그 장소가 이쁘고 아니고 간에 제일 먼저 대학 왔을 때 갔던 장소가 거기다. 아직도 거기서 잤던 게 잊혀지지 않아. 동기들이랑 같이 잤던 게 잊혀지지 않고. 아무래도 난 답사가 가장 기대되고 좋았던 점이
우리가 그냥 수업으로 배울 때는 그게 잘 안 와닿잖아. 근데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답사에 가서 이제 동기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우리는 아무래도 소수학과다 보니까 교수님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든. 그리고 좀 지나서 간 게, 나는 사실 여행을 잘 안 다녔단 말이야. 내 사학과를 다니면서, 답사를 다니면서 전국을 막 돌아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도 사실은 난 대학 와서 처음 갔거든. 비행기 타고 가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나는 충북으로 갔어. 어디? 충북으로 갔어. 아, 충북? 가서 뭐 봤어? 가서 이제 법주사라고 우리가 그 템플스테이 했거든. 사실 해외 답사는 12년에는 중국을 가고 18년에는 일본을 갔어. 아마 내가 알기로는 24년에 대만이나 이쪽으로 해서 한번 갈 것 같아. 혹시 답사추진위원회라고 알아? 들어봤어요. 우리 학과엔 답사추진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2번의 답사를 모두 그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 3박 4일, 2박 3일의 일정을 모두 이제 답추위에서 다 총괄을 해주시는 거야. 이걸 준비하는 게 답사추진위원회야. 답사추진위원회가 그냥 말 그대로 준비를 하는데, 학생들이 통솔, 인원, 뭐 예약, 말 그대로 2박 3일 그냥 많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사전부터 8명의 친구들이 우리 답사를 위해서 백인의 안전, 뭐 숙박, 식사 다 챙겨서, 교수님들이 챙기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챙기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학생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지. 모든 걸 준비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기억이 많이 남아. 난 답추위 한번 해봤거든. 막 1학년 때 막내로서.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 여행사. 그리고 답추위를 하다 보면 거의 한 학기 동안 그 답사를 준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매일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같이 되게 끈끈하게 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나는 꼭 추천해. 답추위 경력을 살려서 여행사에 취업한 선배도 있어.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답추위 말고 이제 사학과에는 2개의 자치기구가 있는데, 답사추진위원회가 있고 학과 학생회가 있어. 이제 나 같은 경우가 과 학생회인 건데, 학과 학생회를 하면 국장님들이 계시거든. 이제 1학년이지. 그치? 네. 1학년이니까 그 밑에 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국장님들이랑 같이 재밌게 일도 해볼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 학생자치위원회 중 제일 큰 건 학생회라고 생각해. 사학과 학생회는 이제 학과 행사를 이제 제일 참여 많이 하는 건 1학년이잖아. 그래서 1학년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학생회를 해서 우리 국장 언니랑 되게 잘 지냈었거든. 되게 국장 언니들이 학교 생활도 많이 알려주고 학생회 일하는 것도 많이 알려주고 너무 재밌어. 뭐 미리 오기, 새로 배움터, OT, 그 다음에 개강총회, 종강총회, 체전, 해올 음식, 뭐 과 MT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1년 동안 답추위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거라면 집부는 1년 동안 해서 더 집부끼리도 더 녹해지기도 해. 그리고 또 이제 사학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혹시 고등학교 때 소논문 써봤어? 이게 레포트 형식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매년 주제가 정해져 있어.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와서 해볼 수 있게 우리 학과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 학술제가 있어. 이걸 이제 학생회에서 준비하게 되는데, 학술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나도 작년에 참가했었거든? 이제 사학과 친구들도 나가서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학과 학생이 아닌 인문대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야. 우리는 매년 주제를 딱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3 분야의 팀을 모집해. 개인으로 참가해도 되고 팀으로 참가해도 돼.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배정이 되거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이 소논문을 한번 작성해 보게 되거든. 근데 아무래도 사학과가 졸업할 때 논문을 필수적으로 쓰게 되잖아.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밤새더라도 한번 꼭 참가해봤으면 좋겠어. 동기랑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 학술제요? 그래서 동기랑 같이 참가하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이게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나중에 남거든.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학술제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 학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술제 대신 학회라는 게 있어. 학회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랑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학술제보다는 조금 덜 딱딱한 느낌이지. 학회가 몇 개 있는지 내가 좀 소개를 해줄까? 학회는 뭐냐면 과에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어. 특히 우리는 사학과니까 역사 관련된 동아리가 있거든. 뭐였냐면 초화,
수요서당, 그다음에 신압으로가 있는데 먼저 초화를 소개해줄게. 초화는 뭐냐면 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탐방을 가서 방학 동안 역사에 대해 쉽게 논리로 설명해 주는 거야. 아 이제 초등학생 애들한테. 내가 실제로 가입한 학교는 초아야.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역사교사가 되는 게 되게 꿈이었거든. 그래서 초아에 가입해서 학생들한테 멘토링도 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됐어. 직접 방학 동안에 방문하면 우리도 같이 숙박하면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거야. 대신 재미있는 놀이 형식으로 하지. 그래서 나도 초아를 한번 해봤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은근히 역사에 대해 좀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동이었어. 너는 어떤 게 가장? 저는 가고 한자 싶어? 공부하는 수요서당? 그 다음에 수요서는 뭐냐면 아까 원문 사료를 직접 읽어야 되는 공부가 있다고 했지. 그게 한자를 좀 해석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수요서당은 말 그대로 한자를 공부하는 서당이라는 뜻이야. 한자를 직접 이제 한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완전 초보부터 그 고급까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각자 주제를 정해서 매주 토론을 하는 신압으로가 있어. 학술적인 논문을 준비하고 그런 주제로 역사적인 주제로 토론과 발표하는 게 시내부로라는 학교가 있어. 학생 여러분들과 저희 외대 사학과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